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언제부턴가 청문회 저거 뭐하러 하지? 청문회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원래가 민주국가에서. 근데 이 정권 들어서는요, 대통령이 왕 아닙니까? 형식으로 해. 이런 뜻 말은 안 해도 전부 다 형식적이에요. 뭐 시키고 싶은 사람 다 합니다. 장관 다 합니다. 청문회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며칠 전에 얘기했잖아요. 망신주기식 아니냐 이런 얘기를, 예? 개인 뭐 망신주기식이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대통령이 무한주기식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장관 정도 되려면은 자기 개인의 사생활이, 또 자기 개인이 살아온 길이 이 소위 말해서 불법과 이렇게 그냥 이렇게 엮여서는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자면 불법과 엮인다. 뭐 돈 문제, 비리 문제 이런 거 전부 얽혀가지고 밀수 문제 뭐 온갖 것 다 이런 거 당연히 걸러내야죠. 응? 이 청와대 정책실장했던 김상조 보십시오. 그것도 교수로 갖다네요. 뭐 교수로 갖다든가 뭐 웃기는 세상입니다. 그 사람은요, 지가 만들어 놓고 그 법에 지는 민지 먼저 부동산에서 해가지고 이익을 받습니다. 이런 자들이 뭐 기업 조진다, 삼성 조지고 뭐 한다, 다 망쳐놓고 나가가지고 저희들은 또 교수로 갑니다. 이런 자들을 나중에 다 색출해가지고 그런 법을 하나 좀 제발 민주당 좀 만들어 보세요. 그런 법을 만들면 민주당 인기가 올라간다니까. 다 민주당이 한 정권이 들어서 잘못한 사람들을 정책도 잘못하고 소득주도 성장을 만든 그 이론적인 배경을 갖다 준, 그래가지고 나라 경제를 나락에 떨어뜨리려고 했던 그 기업을 망가뜨리려 했던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이냐 이거야. 그거 다 돼가지고 조사를 해라 이거야. 그러면 민주당 인기 올라가는데 왜 못 만드냐? 자기들이 했기 때문입니까? 했어도 잘못된 거는 조져야죠. 네. 그래야 소위 개선이 되고 개혁이 되고 혁신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강행 처리됐습니다. 뭐 언제 또 갑자기 또 선거에 지고 나니까 협치하자 뭐 어쩌자 민주적으로 뭐 어쩌자 하더니 역시나죠. 강행했습니다. 야당 반대하는데도요, 딱 야당 빼고 자기들끼리 싹 오케이 땅땅 했습니다. 국회의장이라는 박병석 무슨 대가 있는지 뼈가 있는지 입법주의자인지 의회주의자인지 도저히 알아볼 길이 없습니다. 그래도 이름으로는 국회의장으로 남겠지요. 문희상이는 국회의장 되고 난 다음에 얼마나 그 빵빵 공수처법도 통과시키고 망치 들고 말이죠. 화장실까지 갔다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게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 정권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권력은 지나가면 지나간 것일 뿐입니다. 권력은 잠깐 위임을 받는 것이지 그게 영원한 권력을 그래서 영원히 만들려고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나라를 가려고 하지만 그 새 나라는 국민들의 마음대로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왜? 국민들이 지금 우리가 뭐 이 시대가 지금 과거에 러시아 혁명 때입니까? 이게 뭐 무슨 혁명 때입니까? 아니거든요. 촛불 혁명이요? 촛불이 왜 혁명입니까? 촛불 집회지. 이 정권의 사람들은요, 끄떡하면 촛불 혁명. 그럼 촛불 혁명군입니까? 이 헌법이, 대한민국 헌법이 촛불 헌법입니까, 그게? 대한민국 헌법이죠. 결국 말이죠. 배우자가 영국 도자기 밀반입 논란에 휩싸인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며 자진 사퇴한 직후 딱 김부겸을 갖다가 그냥 강행 처리했습니다. 야당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도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여당은 총리 인준과 장관 임명은 별개다 하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당이 민주당이 바뀐다 해도 바뀔 택이 없는 겁니다.
자기들의 원죄를 풀어 헤쳐야 되는데 잘못한 거를 그걸 못 풀어 헤친다는 건 소위 혁신 개혁을 할 수 없다는 능력 부족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고하는 얘기죠. 여야 협상이 결렬되고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인준 표결할 직권 상정이 아주 땅땅하죠. 표결에 불참한 야당은 인사폭로라고 반발하지만 여당은 상임위원회에서 임 후보자 노형욱 국토교통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단독으로 다 채택했습니다. 앞으로 여야 간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고 이 당은 같이 존재할 수 없는 당입니다. 그들의 속성을 한번 보십시오. 네. 여당은 문재인 대통령 21일 방미를 앞두고 총리 공백 상태를 무작정 방치할 수 없어서 총리 인준 표결했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나 설득력이 없는 거죠. 정세균 전 총리가 대선 행보를 위해서 후임자 없이 그냥 지 마음대로 뛰쳐나갔지 않습니까? 그래도 마음대로 총리 공백이 있으면 그 다음 순서에 의해서 대행하면 되는 거죠. 야당을 왜 야당 탓을 합니까? 야당이 무슨 탓을 받아야 될 이유를 뭐가 야당이 저질렀습니까? 야당이야, 어? 자기들이 하자는 대로 하질 못하고 분통 터뜨리고만 있는 뿐이지 자기들이 약을 바짝바짝 올려가면서 야당을 무시하고 짓밟는 것은 민주당 아니냐 이거예요. 에? 여권은 그래서 박 후보자의 자진 사퇴 카드를 총리 인준 표결을 강행하기 위한 지렛대로 레버리지로 사용했다는 것. 바로 그렇게 보인다고 이 사설자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지목한 부적격 장관 후보자 3명 중 1명을 낙마시켰으니까 이 정도에서 너희들 봐줘. 내가 그냥 밀어붙이겠어.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매수 후보자의 경우는 국비 지원을 받은 해외 세미나에 여러 차례 남편, 또 2딸 동반하고 제자 논문에 남편을 10여 차례 공동저자로 올리고 등등 도덕성으로 보면요. 아주 그냥 아니다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여당이 임 후보자 등에 대한 검증이 부실해서 국민 눈높이에 못 미쳤다. 겸허히 반성하는 모습도 찾아볼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아주 여자 조국 같습니다. 여자 조국이라고 표현하대요. 어디서? 여자 조국. 여자 조국. 네. 이 조국하면 저는 대통령의 말이 생각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마음의 빚을 졌다는 것. 조국에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합니다. 그게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인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언젠가 작년이죠. 중요한 공직 인선을 놓고 한 개 내줬으니 나머지 없던 걸로 하자. 이런 식으로 거래를 마무리했던 바로 정치적 꼼수. 국민들은 그걸 다 바라보았습니다. 공직자의 도덕성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 그게 어떻게 해서 정치적 흥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없다. 하는 게 이 사설자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대한민국 헌법 수호 다시 자유를 지키고 민주를 지켜나가고 시장경제를 지켜나가고 한미동맹을 지켜나가는 훌륭한 국가의 모습이 또 한 번 태양 속에 태양이 떠오른 그 떠오름 속에 대한민국은 다시 조명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